얘기가 왜 지금 적절치 않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 무슨 소리야 이게? 저희가 뭐 팝콘 거기죠. 여기 있는 출연자들도 과거의 연인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할 거예요. 저는 저는 없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저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본인이 혼자만- 그러신가 본데. 본인만 네, 그렇지 저는 저는 없어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좋아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공자님 말씀 같아.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먼저 막전 막후 오늘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선 준비위원을 맡으셨어요. 하여튼 높은 자리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뭐 좀 그렇게 되네요. 네. 불러주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네. 아니, 그 캠프에서의 러브콜은 없었습니까? 여럿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대선 경선 준비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어디도 못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좀 끌리던가요? 갑작스러운 속마음 토크인가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경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밝힐 네.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우리 막전 막후에 아주 젊은 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네, 이제 정치권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선기획위원보다 외부의 시사평론가가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뭐 경선 준비위원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제안이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막전 막후 좋다 안 좋다? 훨씬 더 좋죠. 예, 알겠습니다. 아. 뭐 뿌듯하네요. 네. 전혀 캠프 들어갈 일은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힐링 캠프에 있겠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든든한 막전 막후의 팩트 체커 김준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2주 전에 제가 그 지역에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6개월 전에 잡힌 거라서 그래서 그때 저 대신 나오신 분 이거 봤습니다. 근데 제가 낫더라고요. 기자 후배인데 그렇게까지. 네, 농담이고요. 네, 책상 빠질까봐 좀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불러주셔서 OBS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경쟁을 하시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송 이후에 휴가를 제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면요 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여름 휴가 필요 없습니다. 뭐 네. 코로나인데 뭔 휴가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뭐 우리 김준일 기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무섭네요. 네, 좋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우리 버스에 탑승하신 모든 분에게 안락한 경험, 정권 교체를 이 국민의 힘과 함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가 계시죠? 예.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거든요.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이 되고 정치를 내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먼저 국민의힘의 둥지를 튼 윤석열 전 총장. 야, 이거는 기습 입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에 출장 중이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글쎄요, 저는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필 그때 입당을 해가지고 지도부 패싱 아니냐. 또 이 대표가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같아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제 당의 현재 주인인데 이제 주인이 네. 없는 상황에서 입당을 하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뭐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약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지도부가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결국 이제 대선 후보가 당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서 또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네, 오승 평론가.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합니까? 시기가 적절했다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선 후보 정도면은 그래도 그 전에 선례가 네. 직전 뭐 대선까지 갈 필요 없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할 때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뭐 QR코드도 보여주면서 모바일 입당 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알리고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장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와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듯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옳지 않았다. 이 시기가 아니고 같이 만나는 시기. 이게 저는 시기상으로 빠르고 느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만날 수 있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패권 싸움을 미리 시작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는 가장 좀 흐뭇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일까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이 올라갈수록 이재명 지사가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는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선이 명확해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 딱 입당했으면은 이제 딱 대립 구도가 딱 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편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면서 유리한 사람은 누군가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본 후보가 될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거지 나머지 후보들한테는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란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길 사람으로만 매칭을 해요. 윤석열이 약하지 않습니다. 센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군수 후보들이 굉장히 가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를 세게 때릴 가능성이 높죠. 추미애는 윤석열 잡고 그러면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크게 나올 거고요. 아하. 아직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원하는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지지층이 네. 이낙연 지지층에서 추미애 장관으로 빠지고 옮기고 그리고 빠지면서 이낙연 지지율은 빠지고 추미애 장관 올라가는데 이재명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출자가 되면서 이낙연 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지층을 추미애 장관에게 넘겨주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현재 2위인 이낙연 의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하면서 중도층을 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보수 정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만났고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났던 모습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밖에서 이유는 아마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입당을 많이 미뤘던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중도층을 잡는 것 어떻게 이게 쉬울까요?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중도층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지지율이 빠졌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50대 네. 또 이제 부울경 예.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그들의 지지율을 확보를 했던 것이지 이것을 뭐 중도층의 지지가 철회됐다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뭐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점을 찍고 나서 이 중원으로 가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잃진 않았다는 네. 부분에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다만 반대로 중도층을 확대했다. 네. 외연을 확장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오히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입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요. 현재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얻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도층을 잡는 거거든요. 네. 현실적인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이 아닌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까지 나와야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지지율을 지키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스타일도 그렇고 이 중도층 민심 잡는다라는 명목하에 좀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바깥에서 국민의힘 바깥에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주 120시간 네.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부정식품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를 이렇게 바깥에 있었지만은 가장 좀 보수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국민의힘하고 부딪힐 일은 별로 없고 중도의 확장의 의문표가 사실은 꼬리표가 이제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상쇄하려고 했냐면 윤석열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슬쩍 내가지고 중앙일보에서 지난 1일에 보도를 했는데 네. 김관영, 김성식, 최이배 영입 추진 야, 이렇게 그것도 나왔어요. 좀 오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최이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화났어요. 윤석열 언플에 놀아날 시간 없다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거기 갈 생각 없다. 근데 어쨌든 중도에 대해서 오히려 중도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국민의힘하고의 그 궁합이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금 중도를 잡을 것인가가 메시지가 오히려 지금 내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입당하자마자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이 되고. 이 여의도 문법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손질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당내에서는 좀 불안한 어떤 느낌이 드나 봐요. 대선 국면에서 당이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다 선거 치르지 않겠다는 생각인 거고 네. 뭐 역으로 이제 민주당은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도 엄청 불안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이 대선에 임할 때는 불안한 것이 정상입니다. 아하. 그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네. 제가 일례로 들어드리면 그 당시 이명박 제가 기억하는 선거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됐던 그렇죠. 그 당시 선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당내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실제로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이명박 불안하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당내 네. 57%가 뭐 그 이 당선에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역시도 여러 가지 구설수들도 사실 있었고 있었죠. 네. 설화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고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현재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언어, 뭐 말실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네. 큰 흐름 따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제 큰 명분이 있고 국민의 여론도 이제 정권 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도 역시 이 지금 일어나는 말실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서 그 큰 흐름으로 좀 잘 타고 가지 않을까라는 선회를 실수 해봅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수겠죠. 뭐 아무래도 그 취지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아하. 다만 그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은 저도 분명히 그걸 있어요. 떼놓고 사실은 정치인의 언어라는 건 떼놓고 보도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결국에는 모든 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사실 본인의 취지와 상관없이 그게 오독이 되더라도 결국엔 정치인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들은 어느 정도 저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말씀하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는 민주당에 대적할 만한 후보가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 또 있기도 하고 이낙연 후보도 있고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후보들이 민주당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이 입당하자마자 대선 후보 검증단을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단 네. 굳이 이준석 대표실 산하로 뒀더라고요. 네.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담당 공격수였던 김진태 전 의원이 또 단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랑은 제가 알기로는 좀 대척점에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단장을 한다는 거는 정말 선임을 할지. 이 정도 뭐 경선관리위원장, 뭐 아니면은 선거관리위원장, 네. 공관위원장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전에 당대표급의 인사를 불러왔어요. 근데 그 당대표급 인사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썼다는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전에도 황우여 전 대표를 불러서 뭘 네.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선 재선 밑으로 내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김진태 전 의원도 거론되고 또 하나는 김진태 의원이 현재 어째 유력 캠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먼저 대답한 게 있습니다. 뭐죠?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 낙마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저쪽 캠프에 지금 상황실장 가 계십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도 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몇 개 살펴보면은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는데 서울법대 재학 중에 21살의 사실을 통과했어요. 소년급제를 했죠. 굉장히 빠르게 통과를 해서 이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가 이재명 후보, 정성호 의원, 조응천 의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뭐 윤석열 후보를 건재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데요. 이렇게 이 김진태 전 의원이라면 저는 자꾸 그 태극기가 좀 떠오르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습니다. 좀 보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래도 좀 개혁적이고 중도적 이미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중도라는 것도 기준점이 있어야 중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글쎄요, 저도 제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네네. 제가 뭐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이렇게 좀 정보를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검증단이 있고요. 예. 그 경선준비위원회 안에 그 검증 소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 소위가 있고 검증 소위가 있어서 그게 이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라는 큰 틀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선준비위원회 안에 있는 검증위는 말 그대로 후보의 검증에 좀 힘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이 안에서 검증을 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야기한 검증단은 오히려 이 여당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대응하는 네거티브 대응팀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검증하는 위치라기보다는 상대를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변호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거는 잘 뽑았네요. 상대를 그러니까 잘 공격하기에는 뽑았다는 얘기를 하는 아주 적임자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장 그 인사청문회 때 가장 날카롭게 공격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가장 껄끄러운 적수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김진태 의원 자체에 대한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에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좀 잘못 지었네요. 대선 후보 검증단이 아니라 네거티브 대응단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그게 맞습니다. 앞에 그게 포함될 것 같아요. 상대 대선 후보 검증단이. 뭐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 검증단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김진태 전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적임자입니까? 예, 많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후보 검증은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김진태 전 의원이 더 많이 돋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전 의원이 좀 부각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호재일 수 있다. 뭐 이런 속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미애 후보를 응원하는 비슷한 마음이에요. 잠깐만, 상대 진영의 이거 뜻을 두 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추미애, 이쪽은 김진태.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입당으로 약간 좀 불리한 형국, 타격을 받은 사람이 이분 같은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대선 출마 선언까지 수요일에 했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 반등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대선판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최재형 후보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완전 반대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니까. 대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면 그럼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잘 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메시지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안 보였다. 약했다. 최재형 후보 입장에서 아쉬워요. 이를테면은 우리 가족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릅니다.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함께 애국가 부를 때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국심이 높다고 모든 가정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애국심이 높다고 정권 교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보수층에 애국심이 높은 보수층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전략적으로 미스다. 사실은 또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1절만 하지 아니면 무슨 애국가를 하냐고 애국가를 하냐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죠. 웬만하면 저는 집에서는 애국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족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선언하는과 동시에 전국에 있는 며느리 표심 다 잃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싫어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며느리표 말씀하시는데 약간 뜨끔해가지고 제가 뜨끔해서 네, 그 생각을 참아 못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의 출마 선언은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물이 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선 후보에게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만의 입장들이 분명하게 정해진 후보들을 사실 국민들은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화법들을 요즘에는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출마 선언 같은 것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아주 뭔가 당돌하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비췄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잘했어요. 거의 고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좀 반대로 가신 것 같아요. 조금 추상적인 단어들, 그 다음에 좀 겸손 이런 모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옛날에 정치인들이 많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이라든지 본인의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 큰 어떤 헌법적 가치에서의 대통령이 준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념들은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아직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백브리핑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몇몇 조금 더 공부를 해오겠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셔서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어느 정치인에게서 보지 못한 겸손함은 봤으나 그 아직 구체적 선명성은 조금 부족했다. 공통점이 많아요. 이 두 사람 당에 입당은 했는데 둥지를 틀어야 되고 세력을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리저리 가고 있는 모양새요. 자,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지금 다 어디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까? 잘 알잖아요. 거의 의원들. 뭐 왔다 갔다는 끝났고 거의 저같이 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은 잡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소위 말하는 계파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계파라고 하면 사실 뭐 친박, 친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계파의 보스가 강력하게 있고 그 계파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당의 입지가 전혀 없던 분들이었고 가장 최근에 입당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어떤 형성된 멤버십 같은 것들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이념성이나 아니면 뭐 때로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어가지고요. 계파 갈등이라는 논쟁도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파는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게 후유증이 남느냐 안 남느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파는 일단 보수 정치 시절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예를 들면 뭐 DJ, 뭐 IS, 그리고 대표적인 게 친이계, 친박계. 아주 크게 싸웠죠. 이명박, 박근혜를 중심으로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들이 계파를 계속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있는데 갈 수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없기 때문에 계파 갈등은 그냥 지금 선거 국면에서의 갈등이지 계파 갈등은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봐요. 자, 지금 요 당도 한번 봐야 돼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결국 지금 합당도 안 되고 신경전도 지금 상당한 상황이에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양당의 통합이 단순히 중도 정당 하나를 없애버리는 마이너스 통합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마이너스가 되는 합당을 하기 싫고 플러스가 되는 합당이 싫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발 좀 상식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철수 대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요. 승객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냥 문 닫고 가는 거죠. 그 요란한 승객들 들고 가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최후통 좀 날렸고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오창 평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당분간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강하게 붙으면 전혀 보이지 않던 국민의당의 존재가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하게 붙여서 여기에 이슈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놨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예. 그렇다면 그 밑에 이태규 최고위원과 세게 싸웠으면 마치 북한처럼 김여정이 세게 쏘아붙이고 마지막에 김정은이 정리하듯이 그렇죠. 이태규 최고위원이 세게 쏘아붙었으면 마지막에 안철수 당대표가 원샷 회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응하거나 안 하거나를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의 속내를 과연 안철수 대표가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합당의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윤석열 대세론이 꺾이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크게 세게 붙여줬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진짜로 그냥 기분 나빠서 삐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은 끝까지 국민의당은 당 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합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의 인지도를 높여놓으면 마지막에 원샷 단일화는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해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랬던 이준석 대표의 속내는 뭐 아쉬울 게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속내가 있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어때요? 사실 제가 이제 비대위원으로 있던 시절에도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의 합당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간의 이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합당 논의가 그 다음에 이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당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네. 안철수 대표의 합당을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조건이 붙기 시작했어요. 뭐 당원 당규를 좀 바꿔야 된다. 당원 당규 그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당원 당규는 이미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강정책이 다 반영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분이 없는 요건이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장들을 동시에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 알박기 아니냐. 합당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공모하는 것은 결국 지분 챙기기 아니겠느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전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이제 합당 논의가 3차로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조건들을 이렇게 SNS상에 게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지역위원장 공동임명,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공동임명과 같은 네. 사실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제시했던 합당 조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갑질이나 이런 논란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한 그 부분을 지켜라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지켜라. 당장 합당하기로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게 국민의당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는 거 보면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합당이나 입당이 가까워진 게 아닌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거의 대한민국에서 단일화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단일화를 많이 했죠. 그렇죠. 예. 네, 안철수 본인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단일화 돼가지고 자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 아마 갈 데가 없는 국민의당은 조만간에 국민의힘과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권, 국민의힘의 속속들이 대권 후보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대권 출정식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또 어떤 또 움직임을 보일지 야권의 대권 레이스 짚어보았고요.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